마지막으로 거의 모든 여성들이 살면서 한 번 이상씩은 무조건 사용했을 생리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제가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생리대인데 네, 그래서 케이스가 없어요. 좀 사이즈가 큰 생리대인데요. 생리대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면 피부에 닿는 부위가 있어요. 생리대는 크게 총 3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맨 앞에 우리 피부에 닿는 부위,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똥똥한 애들 있잖아요. 걔가 흡수체죠. 걔가 생리혈을 빨리 흡수시켜서 그 밑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 밑에 있는 애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뒤편에 방수하는 면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일로 피가 새면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 접착제가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요즘은 생리대들이 이 닿는 부위 안에 흡수체, 뭐 이 뒤에까지 유해한 성분이 없는 그런 생리대들을 만들어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예전에 그 생리대 파동 사건 때문에 다들 엄청 신경을 쓰고 있죠. 그래서 살 때 만약에 나는 그 유해 성분이 1도 싫어 라고 하면은 표면부터 흡수체 그리고 뒤쪽까지 유해한 성분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구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그 유해한 성분들이 뭐예요? 라고 하면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 이러한 성분들입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없는 그런 제품들을 고르시면 되는데, 사실상 이게 좀 나와 있는 식약처에서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성분들이지만 농도가 또 정해져 있어요. 모든 제품들이 다 그렇거든요. 이게 1도 있으면 안 돼, 이러한 성분들이 있는 반면 기준치가 있어서 이 기준치 이상은 안 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다고 했을 때 사실 기준치 미만이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한데, 예민하신 분들이라면은 참고하셔서 없는 제품을 구입하시면 될 거고, 저처럼 좀 무던하신 분들이라면 기준치에 맞는 그런 제품들을 사시면 될 텐데, 기준치에 맞기 때문에 판매가 되는 겁니다. 네, 판매가 되는 제품들은 어쨌든 그러한 기준치에 포함되지 않아서 다 허가를 받아서 판매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생리대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2가지인데, 첫 번째가 기저귀 발진, 그리고 두 번째가 외음부 트러블이에요. 왜냐하면 생리대도 기저귀이기 때문에 일종의 애기들처럼 기저귀 발진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알러지 반응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 2가지가 생리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외음부 트러블 편에 보면 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생리대가 나한테 맞지 않으면 이러한 외음부 트러블 때문에 간지럽고 발진이 생기고 생리할 때마다 계속 고생을 하게 돼요. 사실 제가 그래서 탐폰을 쓰게 된 거거든요. 제가 그런 환자분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온갖 생리대를 다 찾아다니다가 나한테 맞는 생리대를 찾아서 쓰는 경우가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이 생리대만 쓰면 괜찮다, 이건 또 아니더라고요. 사람마다 맞는 생리대가 또 좀 달라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제품을 만들게 된 거긴 한데, 그건 나중에 정식으로 한번 소개를 드려보기로 하고, 그래서 그러한 거를 나한테 맞게 골라서 생리대는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생리가 나와서 여기 흡수가 됐을 때 이 표면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짧아야 돼요. 즉 빨리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저장하는 층으로. 그래야 여기에서 축축함이 없고 우리가 뽀송뽀송한 상태로 생리대를 닫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생리대는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뭐 생리통이 누가 좀 얘기를 했더니 생리대를 바꿔보라고 해서 생리대를 바꿔봤더니 진짜 생리통이 없어졌대요. 생리대 때문에일까요? 다시 옛날 생리대를 한번 써봐라 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아마도 그러면 또 생리통이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리대랑 무관하게 생리통은 있다 없다 할 수 있고, 또 연령에 따라서도 다르고 사람에 따라서 또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생리대 때문에 어떠한 병이 생겼다 라고 하는 거에는 조금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병이 단순하지 않거든요. 이거 하나 때문에 그게 다 생길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게 맞다라고 하면 우리가 매일 입는 팬티, 속옷을 입잖아요. 그럼 속옷을 우리가 정말 그런 유해 성분이 하나도 없는 세제로 다 빨래를 하느냐? 아니잖아요. 유기농 세제, 유해 성분이 하나도 없는 그런 비누 같은 거 막 손으로 만든 비누로 나는 다 손빨래를 해서 잘 말리고 살균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입는 사람 거의 없을 거고, 세탁기로 돌릴 텐데 그러면은 과연 세제가 거기 속옷에 남아있지 않을 것인가? 그런 생각도 저는 하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그러면 속옷에는 과연 없는가? 그리고 명생리대는 화학 성분이 없이 뭐 처리가 어쩌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속옷을 만들 때는 그런 화학 처리를 안 할 것이냐 과연? 속옷들 중에도 화학 처리를 해서 만들어지는 섬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단 면이 아닌 속옷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속옷을 입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은 그럼 다 그런 병이 있느냐? 거기에서부터 저는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생리대는 사실 한 달 중에 5일에서 일주일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지만 속옷은 매일 착용하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속옷 성분 그리고 세제 성분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생리대만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면 안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바디 클린저 뭐 이런 것들부터 해서 휴지 뭐 화장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화장지도 형광 물질 많고 뭐 발암 물질 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면생리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 예. 그래서 정말 환경을 생각하시는 너무 예쁜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사실 막 이런 성분들 때문에 면생리대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은 그것만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니 개인적으로 아까 선생님이 이거 만지셨잖아요. 생리대. 네네. 어떤 점이 이게 가장 킬링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가장 강점이에요, 선생님 이거 하나는 진짜 독보적이다. 이거 하나는 그 내가 접촉성 피부염, 그 발진, 그 자극성 그거를 억제시키는 선생님 제품을 만약에 쓰시는 분들은 접촉성 피부염한테는 피부염 있는 분들한테는 강추하는. 그쵸. 예, 만약에 나는 접촉성 피부염 있고 생리대 쓸 때마다 막 간지럽고 발진이 있어서 너무 힘든데 탐폰이나 생리컵은 못 쓰겠어 난. 나는 생리대가 너무 편하고 좋아. 내지는 이거 아니고 얘를 써야 될 때도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좀 초이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실제 저는 병원에서 환자분들한테는 많이 이 제품을 사용을 해봤죠. 이거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현재까지는 굉장히 만족도가 좋고 저도 일단 제가 제일 먼저 써봤죠. 제가 심하니까. 근데 저도 괜찮았고 그렇습니다. 정확한 뭐 데이터나 이런 거는 저는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 생각해서 그때 말씀을 드리는 걸로. 네. 어쨌든 생리대는 피부 질환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며 유해 물질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그러한 성분들을 좀 따져서 구입을 하시면 되고 면생리대를 쓰시는 분들은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다 라는 게 제 생리대의 결론. 오늘 의사 언니의 한마디. 저처럼 생리대에 알러지가 있는 와동이 분들이라면 이것저것 맞는 생리대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입니다.